단국대학교 2013학년도 수시 2차 인문계열 논술 문제 보겠습니다. 단국대는 이때 600자씩 3개 문항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1번에서는 300자 서술 2개를 요구하는 단답 서술의 문제를 출제를 했고, 문제 2번에서는 역시 600자 그리고 3번에서는 도표 해석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1번의 첫 번째 문제에서는 핵심 문구를 찾아서 제시해서 요약하라, 그리고 나머지 제시문들의 의미를 파악해서 핵심 문구에서 말하는 타자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 이런 방법론을 제시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지식 탐구 과정에서 보수적 가치관과 그리고 진보적인 태도가 어떠한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지 설명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사고의 확장, 즉 제시문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고의 진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3번에서는 도표를 출제를 했고 독서의 의미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3번은 지시사항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대학 측에서도 이에 따라서 2개의 예시 답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정밀하게 출제된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별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가에서 주제가 드러나는 문구를 찾고 그런 입장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라, 이런 두 가지 요구를 하고 있고, 이 요구가 모두 역시 제시문 가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남의 처지가 되어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것을 제시해 주면 될 것이고, 두 번째 왜 그것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의 사고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에 드러난 대로 이러한 경우 상호 이해가 마찰과 그리고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시문 내용에 근거해서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가에 나타난 인식을 바탕으로 나다에서 제기한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라, 어떤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제시문 나를 토대로는 이러한 이기심의 충돌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문제로 확장될 경우 개인의 도덕적 선행은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는 부분을 찾아내라, 이런 요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회 구조의 문제에 시선을 돌려야 될 필요성을 제시문 나에서 파악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시문 다에서는 바로 제도를 통해서 이기심의 충돌의 문제 등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 역시 이런 메시지를 다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이 대학의 출제 의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1-1입니다. 가에서 주제가 드러나는 문구는 남의 처지가 되어 관용을 베푸는 것의 중요성이다. 황희정승은 젊었을 때 남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비판하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나 시골길에서 만난 노인이 흑황의 소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이런 입장이 필요한 이유는 타인의 입장을 고려함으로써 타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호 이해의 부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모적인 마찰과 대립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더 큰 일을 판단하는 경우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대립과 마찰의 소모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1-2에 대해서는 가의 인식은 타자 입장에서 타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다. 제시문 나에서는 타인의 입장과 이익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단의 차원에서는 그것의 실현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집단은 개인보다 더 이기적이며 비이성적이어서 통제와 제어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에서는 이런 점에서 정의나 도덕의 문제를 개인 단위에서만 논해서는 안 되며 궁극적인 의미의 도덕의 구현은 개인과 사회 양쪽에서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장치, 즉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제시문 가의 논지를 바탕으로 지식탐구의 태도라는 측면에서 나와 다에 제시된 방식의 장단점을 설명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장단점을 파악해내는 것, 이것은 독해 그리고 독해 후 사고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일단 보수적인 태도와 그리고 진보적인 태도, 혁신적 태도의 양면성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태도는 기존의 생활 방식이나 전통을 존중,
유지하는 방식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정체에 빠지게 될 것이고, 진보적인 태도는 기존의 것을 변혁하고 바꾸는 발전의 토양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지나친 경우 역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이 보수와 진보의 양면성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시야를 확장하고 싶은 학생은 배경 지식에 탑재되어 있는 보수와 진보의 가치관을 한번 들어서 정리해 놓으시길 바라고, 이 문제에서는 재심은 가에서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지적하고 있다면 재심은 나는 보수적인 모습, 그리고 재심은 다는 혁신, 진보적인 모습, 이렇게 연관지어서 파악한 뒤 장단점을 서술하는 것, 이것이 핵심적인 요체가 될 것입니다. 답안 전개해 보겠습니다. 재심은 가에서는 사회적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식을 설명한다. 하나는 기존의 관습을 존중하는 태도이고 하나는 기존의 것을 변혁하는 것이다. 나에 나타난 경로 의존성 현상은 전자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다에서 설명한 창조적 파괴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새로운 변혁을 시도하는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 지식탐구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발견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환경에 익숙해져 있다. 나에 나타난 경로 의존성은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는 없으나 안정적인 지식과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된다. 이에 비해 다에 나타난 혁신적인 사고는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할 수 있으나 변화를 위한 노력과 투입 비용에 상응하는 기대 효과를 보장하기는 어렵다. 리스크와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정체에 빠지게 된다.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히 서술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식 탐구에서 지닐 바람직한 태도는 기존 질서와 창조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창조는 기존 질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기존 질서를 이해하는 일과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노력은 배타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이 답안지에서 매듭을 하고 있다는 것, 즉 장단점을 서술하는 데서 나가서 올바른 방향성까지 간단하게 덧붙이면서 글의 완결성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보시고, 시험장에서 필요하다, 즉 문제를 분석해서 서술한 후에 그리고 매듭이 필요한 그런 형식이라면 간략하게 덧붙이는 방법도 대학에서 요구하는 답안의 형태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서는 재심은 가나다의 논지 및 자료를 활용하여 이 자료가 두 표가 될 것입니다. 라이 현상을 비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문제가 애매합니다. 라이 현상이라는 것이 독서를 기피하는 현상인지 아니면 독서만이 사고를 확장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유일한 창구라고 강조하는 그러한 주장 내용 자체를 비판하라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혼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학 측에서도 답안지에서 이런 혼선을 읽어냈는지 독서를 기피하는 현상 자체를 비판하는 그러한 답안지 하나와 독서만이 모든 사고와 지식의 보고라는 이러한 주장 자체를 비판하는 그런 답안 유형 두 가지를 모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시험장에 갔더라면은 라이 주장 자체를 비판하는 그런 글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심은 가, 나, 다 이러한 글들 속에서 모두 라이 주장 자체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단서가 군데군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에서는 문화와 이상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독서만이 전부는 아니다. 나에서는 이미지도 우리 사고와 상상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다에서는 독서가 따분하고 지루한 작업이 아니라 간접 체험에 희열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논지를 끌어내서 라이 주장 자체를 충분히 비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두 가지 방향성에서 작성한 대학의 답안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답안지는 독서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을 우려하는 측면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가에서는 이상과 문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서적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런데 나에서는 오늘날 말과 글의 시대를 지나 형상성과 이미지가 중시되고 있으며 이들 요소로 개념화와 논리적 사고를 보완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비해 다에서는 간접 경험을 위해서라면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독서의 의미와 가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라에 제시된 현상은 상상력을 기르기 위한 차원에 독서는 영상 맥주와는 분명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독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영화나 텔레비전은 단순히 보는 데 그치지만 독서는 책을 읽고 이해하며 추론하며
비판하는 사고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 점에서 라글의 주장은 타당성을 지닌다. 따라서 라의 주장 자체를 비판하는 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생들의 영어 활용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영어 관람이나 웹서핑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사실은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 자체를 비판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독서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독서는 종이책을 읽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민 도서 형태 선호도 조사 자료에서 휴대용 기기나 컴퓨터 화면용 전자책에 대한 중고생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듯이 매체가 변화함에 따라 독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독서 방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식의 사회 현상을 우려하는 답안지를 첫 번째 답안지로 제시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답안지는 재심은 라 자체를 비판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이러한 현상을 비판하는 그러한 의도로 출제를 했는데, 실제 답안지에서는 라의 주장을 비판하는 그런 답안지가 많아서 역시 복수 채점을 하지 않았나, 이러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에서는 이상과 문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서적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런데 나에서는 오늘날 말과 글의 시대를 지나 형상성과 이미지가 중시되고 있으며 이들 요소로 개념화와 논리적 사고를 보완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에 비해 다에서는 간접 경험을 위해서라면 책 읽기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독서의 의미와 가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라에 제시된 현상은 상상력을 기르기 위한 차원에서 독서는 영상 매체와는 분명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독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논지대로 형상성과 이미지는 개념화와 논리적 사고를 저해야 하는 요소가 아니다. 이를 고려할 때 제시자료에 나타난 대학생들의 영어 활용 방식은 매체 문화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학생들은 영어 관련이나 웹서핑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결국 이 글에서는 라의 주장 자체를 비판하면서 도표에 있는 현상을 당연한 시대의 변화와 흐름이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에서 말하는 독서 만능의 사고방식보다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사고와 상상력을 넓히자, 이러한 요체의 답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상 매체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에 있다. 국민 도서 형태 선호도에서 휴대기기용이나 컴퓨터 화면용 전자책에 대한 중고등 학생들의 선호가 높게 나타나듯이 발달된 매체가 독서 문화를 저해하지 않고 있듯이 영상 매체를 올바르게 읽고 수용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경우 우리가 사고와 지식을 확장하는 다양한 통로를 오히려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답안 전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